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토익을 공부를 하시는데, 가장 이제 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어휘 부분일 텐데, 그 어휘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토익이라는 게 비즈니스 영어를 테스팅을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영어를 테스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LC가 됐든 뭐 청해 영역이 됐든 아니면은 독해 영역이나 문법 영역이 됐든 간에 제일 흔하게 제일 많이 접하는 단어가 바로 이 회사하고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회사하고 관련된 용어들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직함이 있죠? 예, 어차피 뭐 회사는 조직사회이고 그죠?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직함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는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부서가 있어요.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 경영이나 운영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기본적인 용어들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쓰는 보고서라든가 이런 기타 자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단어들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밑에 깔고 가야 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이 회사와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하는데 지금 얘가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고 얘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뭘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첫날 이 토익의 회사의 용어와 관련된 어휘들을 갖다가 일단은 공부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은 일단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는 게 일단 여러분들의 과제예요. 아시겠죠? 잘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처음에 뭐부터 할 거냐면 그 직책입니다. 직책. 자, 직책이라는 게 영어로 뭐냐면 여러분들 자리 아시죠? 포지션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책이라고 얘기할 때 또 뭐가 나와 있냐면 포스트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포스트 하게 되면 여러분들 왠지 그 뭐 기둥 같은 것만 떠오르고, 그죠? 예,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토익에서 접하시거나 영어에서 접하는 포스트의 뜻은 여러 가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직책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당부를 드리는 게 공부를 눈으로만 하시잖아요. 그 눈으로만 하는 공부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볼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조금의 시간만 지나면은 그냥 금방 사그라들고 말아요. 그러니까 공부의 효과가 제일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단어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철자하고 뜻만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 파트도 하셔야 되거든요. 청의 영역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어의 철자만 알고 뜻만 알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단어는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보는 단어가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귀로 듣게 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발음도 기본적인 발음도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이게 눈으로만 봐서는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 때 그냥 가만히 듣고 이렇게 선비처럼 공부하시면 안 돼요. 공부는 약간 좀 쌍놈스럽게 하셔야 돼요. 좀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뭐 목소리 크게 내라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그 발음을 익히는 건 귀로 익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입으로 한두 번 흉내내서 따라가 볼 때 사실은 그 발음이 제일 머릿속에 잘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따라서 여러분들이 몇 차례 같이 읽어주시면서 단어를 익히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거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포스트가 직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체국도 영어로 포스트 오피스예요. 그죠? 기둥 사무실이 아니고 그 경우에 포스트는 기둥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포스트를 동사로 쓰게 되면은 발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체국을 갖다가 우편물을 발송하는 관공서라 그래서 포스트 오피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포스트라는 게 뭐 토익에서 여러분들 또 접하시다 보면은 게시물 같은 거를 어디에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게재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 블로그 같은 데 여러분들 글 같은 거 올릴 때 뭐 한다 그래요? 포스팅 한다 그러죠. 그죠? 혹은 게시물 자체를 갖다가 포스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또 토익에서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포스트 같은 단어를 봤을 때 기둥인가? 그죠?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직책이라는 뜻도 알아두셔야 되고 무엇인가를 보낸다라는 뜻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특히 동사로서 누구든 다 볼 수 있도록 어디에 게시물 같은 걸 게재하거나 등재하다라는 뜻으로서 포스트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럴 때 제가 포스트라고 얘기했을 때 눈으로만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단어는 절대 잘 안 익혀집니다.
단어 여러분들 열심히 쓰시면서 익히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예,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소리를 뱉으시면서 가시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단어 공부할 때 여러분들 하나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단어 공부할 때 단어 하나를 익히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깜지를 막 해가면서, 그죠? 여러분들 이를테면 생각해보죠. 이게 뭐 단어 하나를 갖다 내가 익히려고 연습장에다가 막 깜지를 갖다 10번, 15번, 그죠? 이렇게 단어를 갖다가 막 써갑니다. 그러면서 막 단어를 하나 외워요. 그죠? 예. 그러면 못해도 기본적으로 3, 4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갈 거예요. 그죠? 이를테면 단어 하나 여러분들 공들여서 익히는 게, 5분이요. 이를테면 한 단어에 익히는 게 시간이 5분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화장실 안 가고 계속 앉아가지고 단어만 줄창 파도 12개죠. 그죠? 그러면 24시간 동안 잠 안 자고 식음을 전폐하고 단어만 몰빵해서 공부하신다 그래도, 그죠? 1시간에 12개, 그죠? 시간당 12개를 꼬박꼬박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24시간 공부를 한다 그래도 그게 몇 개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인간인지라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 있죠. 3일 지나면은 여러분들 첫날에 공부하셨던 거에 복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첫날에 공부하셨던 거에 80%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7, 80%는 잊어버리죠. 그죠? 그럼 나머지 2, 30%라도 그럼 살아갔으니 다행이네? 아니요. 그게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게 되면은 거기서 절반이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복습 없이 학습을 했을 때 한 달 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분량 정도는 10%가 될까 말까요. 그죠? 그러니까 단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어 하나를 익히시는데 공들이면서 막 이렇게 단어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이에요. 반복. 단어는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일정 횟수를 정해놓고 계속 돌려서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단어를 익히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나는 이 단어를 하루에 뭐 3번 내지 4번 정도를 나는 읽겠다. 그죠? 그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시간적 여력에 맞춰서 횟수는 정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못해도 서너 번 이상은 꼭 읽으실 것을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만약에 내가 한 4번 정도를 갖다 이 단어를 읽겠다. 그죠? 그죠?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이 chairman은 의장이고, 그죠? post는 직책이라는 뜻에, 그죠? 남들이 다 보도록 게재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갖다가 읽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한 번 보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서너 번 정도를 갖다 계속 돌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단어를 갖다가 하루에 서너 차례씩 계속 꾸준히, 꼭 서너 차례만 읽으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다익선입니다. 더 많이 읽으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 단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조금씩 머릿속에 남아서 계속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루에 횟수 정해놓고, 그죠? 예.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번에, 단어는 한 번에 끝장이 안 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얘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그냥 덤비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가랑비에 빤스 젖듯이, 그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읽어줘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학습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지션하고 포스트라는 말도 이제 익혔어요. 첫 번째 보시면은요, 그룹의 총수나, 그죠? 기업의 총책임자, 총수나, 자, 우리가 어떤 단체의 결정권자를 뜻하는, 말 중에, 직책 중에, 자, chairma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chairman. chairman인데, chairman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chair이 뭐냐면은 의자죠. 옛날에 여러분들 봉건 시대나, 그죠? 전제 군주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아무나 앉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최고 권력자만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궁전에요. 의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궁전에 의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극을 봐도, 그죠? 그죠? 근정전에서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만 앉아있어요? 주상전하만 앉아있어요. 그죠? 신하들 앉아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죠? 그죠? 그래서 최고 결정권자, 그 다음에 통솔권자를 통솔을 하는 어떤 국가나 단체를 통솔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자에 앉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chairman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이해를 하시면 단어를 갖다가 암기하시는데 더 도움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의장님이나 총수, 그죠?
단체나 조직의 최고 결정권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구나? chairman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죠? 예, 요럴 때 chairman하고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공부 샤이하게 하지 마시고 chairman하고 이렇게 예, 본인이 예, 크게 소리 안 내도 돼요. 뭐 군대도 아니고 뭐 얼마만큼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라고 내가 이렇게 강요하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예, 입 밖으로 예, 여러분들이 예, 적당하게 이렇게 뱉어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어요. chairman. 아시겠죠? 자, 뭐라고 그랬죠? chairman.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국가로 따지면 대통령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그죠? 기업에서는 일단 사장님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예, president입니다. president, 그죠? 자, 어떻게 발음하세요? president, 그죠? president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preside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 preside라는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은 회의 같은 거를 주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임원진들 불러가지고 회사의 어떤 안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자 그런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죠. 책임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역시 president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오는 말이 그래서 한 조직의 우두머리를 지칭하는 말로 쓰일 수가 있어요. 기업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실 수가 있어요. president고. 자, 그 밑에서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맨 끝, 두 번째 라인의 맨 끝 우측, 맨 끝 부분을 보시게 되면 vice president도 있어요. 그죠? vice president입니다. vice president. 뭐 하는 사람이에요? vice president는 vice라는 말이 뭐냐면은 number 2예요. 아시겠죠? vice라는 말은 항상 number 2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되게 다 부자가 붙어요. 이 vice라는 말이 붙으면. 예, 그래서 vice president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부회장이나 부사장님을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자, 다시 자 돌아와서 자 CEO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EO, 그죠? 예, 최고 경영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전문 경영인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어떤 회사의 경영을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회사 경영을 갖다가 업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 당신 우리 회사 와가지고 우리 회사 경영 좀 잘해서 우리 회사에 매출 좀 올려주고 우리 회사를 좀 더 키워줘, 그죠? 이렇게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죠? 이를테면은 뭐 그 회사의 뭐 회장의 사장의 뭐 아들이 그죠 대를 이어서 사장을 하다 보면은 그죠 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CEO나 프레지던트가 같은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사장인데 내 아들 새끼가 참 정말 얘한테 회사 맡겼다가는 말아먹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죠? 아들은 이제 경영선에서 배제를 시키고, 그죠? 정말 회사를 갖다가 더 이제 내가 이제 은퇴한 이후에 우리 회사를 더 잘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영을 잘하는 사람은 외부에서 영입을 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얻게 되는 이제 타이틀이 바로 CEO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대표이사라든가 최고 경영자라는 뜻으로 쓰여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CEO라고 얘기하면 많이 들어봤어. 최고 경영자, 그죠? 근데 Chief Executive Officer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뭐지?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시험 볼 때, 그죠? 시험에서 꼭 약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예. 시험에서는 사실상 뭐 약자로 나오기보다는 전체 이 full name을 다 써요. 예,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라고 얘기할 때 CEO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시험에서는 토익에서는 일반적으로 CEO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자 전체 이름을 다 씁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 그죠? 예, 자 뭐라고 발음해요? Chief Executive Officer 아시겠죠? 예, Chief는 여러분들 Chief도 여러분들 우두머리인데요. 예, 요것도 옛날에 여러분들 왜 인디언 추장 있죠? 그죠? 뭐 인디안들이나 어떤 부족의 우두머리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chief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chief라는 말도 뭘 지니게 됐냐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로 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공무원 쪽에 가게 됐을 때 뭐 국장급이라든가 그죠? 예. 아니면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우두머리급에 속하는 이 최고 관리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붙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이 chief라는 말인데. 자, Chief Executive Officer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 중에 우두머리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Executive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사실 뭐 Executive라는 말은 이 뒤에서 또 해요. 예, 또 하는데
executive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회사의 임원이나 중역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executive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회사의 임원이나 중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회사의 임원들 중에 갑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두머리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Chief Executive Officer 하게 되면 회사 임원들 중에서 우두머리예요. 그죠? 예. 어차피 최고 경영자도 회사의 임원이거든요. 그죠? 임원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자, 지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CE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CEO도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 되지만 Chief Executive Officer 하고 이렇게 찍혀서 나오거나 소리로 나왔을 때 그걸 듣고 아, 이 사람은 최고 경영자구나. 그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대표이사나 최고 경영자 뭐라고요? Chief Executive Officer. 그죠?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꾸 뱉으셔야 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단어가 정말 많이 접하시게 되는 기본적인 단어들이니까 예,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죠. 예, 자신 있게 그냥 축축 내뱉으시고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Chief Financial Officer이 있어요. CFO라 그러죠. CFO, 예, Chief Financial Officer인데요. 이거는 돈 만지는 회사에 자금 만지는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란 얘기죠. 최고 우두머리. 예, 그래서 회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를 갖다 뭐라고 얘기해요? CFO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체 풀네임은 어떻게 돼요? Chief Financial Officer, 그죠? 예, Financial이라는 말은 재정이나 금융을 뜻하는 말이에요. 자,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Vice President는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Director이 나왔는데 이 direct라는 말이 뭐냐면 명령을 내리거나 지시하다라는 뜻의 동사이기도 해요. 이 direct라는 말이. 예. 그래서 이 디렉터리 만약에 영화판으로 가게 되면 이제 영화 감독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일반 회사로 갔을 경우에는 자, 대개 이사급 임원을 지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예. 명령은 실제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실무자급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director이라는 말이 회사에서는 이사급 임원 정도를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director이 뭐라고요? 이사급 임원을 지칭한다. 그죠? 이사급 임원은 영어로 뭐라고요? director. 오케이,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head, 머리죠. 예, 머리입니다. 머리인데, 자, 이 머리를 갖다가 일반 회사에서는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은, 예, 부장님들에게 비유를 합니다. 부서의 장에게 붙여주는 직함이에요. 아시겠죠? 원래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2번을 보시게 되면 회사의 부서를 지칭하는 말이 division하고 department가 대표적이에요. 예, division하고 department인데 원래 이 division이라는 말은 나누다라는 divide라는 동사에서 파생돼서 나온 명사라서 전체 조직을 갖다가 이렇게 나눈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서를 division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department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department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접하실 텐데 이게 이제 회사 가게 되면은 이제 부서고요. 뭐 일반 다른 조직에 가게 됐을 때 특히 뭐 이제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이나 아니면은 저 백화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물건을 판매하는 코너가 예, 디파트먼트나 디비전이 됩니다. 백화점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백화점에서의 디파트먼트는 부서라기보다는 물건을 파는 코너예요. 남성복을 파는 코너라고 얘기를 한다면 코너라는 말 자체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영어 단어고 실제 영어로는 코너리라는 말은 그냥 단지 모퉁이거나 구석탱이를 뜻하는 말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코너라는 말은 콩글리시고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영어 단어고요. 그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그 코너라는 말을 영어 단어로 표현을 했을 때 제일 적절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디비전이나 디파트먼트입니다. 예. 그래서 뭐 남성복 코너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는 menswear 코너이 아니라 menswear department나 menswear division이 돼요. 예. 그러니까 물건 파는 코너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죠? 그 여러 개의 코너들이 모여서 큰 하나의 상점을 이룬다 그래서 백화점을 갖다가 영어로 그래서 department store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이 부서가 바로 이 department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장님을 얘기할 때는 원래는 department head라고 얘기를 해요. department head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좀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department는 예, 생략을 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head라고 머리라는 직급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 아, 이거 부장님급 말하는 거구나. 그죠? 부장님들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게 되면은 supervisor이라는 직함이 나와 있어요. supervisor. 예, supervise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supervise라는 동사는 관리하거나 감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supervisor이라는 말의 가장 직설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관리자예요. 관리자. 예. 그래서 관리자, 실제 이제 우리 중간 관리자 있죠? 중간 관리자급을 갖다가 지칭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슈퍼바이저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 뭐 실장이라든가, 그죠? 예, 실장급이라든가, 자, 혹은 뭐, 관리자나 감독관이라는 직함에 또 많이 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토익에서 이 슈퍼바이저리라는 직함을 언제 또 많이 듣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 지칭할 때 이 슈퍼바이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내 직장 상사가 나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누군가를 슈퍼바이저, 저 사람은 내 슈퍼바이저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나를 관리 감독한다는 사람인 거고, 그죠? 그 얘기 즉슨은 나의 직장 상사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직장 상사를 지칭할 때 또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슈퍼바이저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관리하다, 감독하다라는 동사가 supervise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단어들도 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 이제 supervisor이라는 직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가 더 수월해진단 말이죠. supervise 하면 뭐라고요? 관리하다, 감독하다, 그죠? 관리자, 감독관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supervisor, 그죠? 예. 직장 상사를 지칭하는 말로서도 많이 쓰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매니저이 나왔죠. 매니저, 그죠? 예. 위에서 지시받아서 지시받은 대로, 그죠? 일을 갖다 운영을 해야 되는, 자, 그 관리자가 바로 실무자인데요. 실무자인데 위에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해가지고 이렇게 지시하는 급의 실무자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지시나 명령을 받아서, 그죠? 일이 되게끔 또 만들어내는 운영을 하는, 그죠? 실제로 그 업무를 갖다가 제일 많이 다루게 되는, 예. 그 실무자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매니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과장급이에요, 과장급.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매니저이라는 말은 뭐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매니지라는 말이 뭐냐면은 예, 경영하다, 운영하다라는 뜻, 그죠? 예, 그래서 매니저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어떤 일을 실제로 다루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게끔 예, 일을 만들어내야 되는 자, 그 실무자를 우리가 매니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쪽에 보시게 되면 spokesperson 나와 있죠. spokesperson, 그죠? 이 spokesperson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변인을 갖다가 예, spokespers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예전에는 뭐 아직도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뭐 남자 대변인은 spokesman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예, 여자 대변인은 spokeswoman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뭐 굳이 대변인 성별 같은 거를 이제 언급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 해서 예, 사람이라는 뜻의 이 person을 써서 예, spokesperson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대변인은 뭐라고요? 말하는 사람, spokesperson 아시겠죠? 자, 대변인은 말하는 사람, spokesperson. 오케이,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경비원이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 그죠? 경비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안이라는 말은 이제 secur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security. 보안은 security인데요. 그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그 secure이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 secure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secure는 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사 단어로 바꿔보자면 안전한이라는 이 safe에 해당하는 말이 예, secure입니다. 예, 그래서 secure이라는 말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안전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secure를 갖다가 명사화시킨 게 바로 뭐냐면 이건 안전한이란 뜻이에요. 그죠? 이걸 명사화시킨 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예, security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security를 갖다가 뭐라고요? 보안이라든가, 그죠? 안보라든가, 그죠? 이런 말을 갖다가 영어 단어로 얘기할 땐 security가 됩니다. 예. 슬슬 졸리시죠? 응? 예. 공부는 체력이에요? 예. 공부는 체력이에요. 내가 아무리 메시만큼 드리블을 잘해도 내가 그라운드 들어가서 뛸 수 있는 체력이 10분밖에 안 되면 전 세계 어떤 프로틴 감독도 나 안 써요. 아시겠죠? 예. IQ 높은 것보다 제일 공부를 갖다가 하는데 중요한 거는 체력입니다. 아시겠죠? 예. 공부라는 건 어차피 손 놓지 않고 꾸준히 계속 가기만 하면 언젠가는 결실을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8시 반인데 만약에 자꾸 졸리고 그런다 그러시면
예, 본인도 여러분들이 자각하시고 몸보신도 하시고 보양식도 드시면서 운동도 하시면서 이렇게 체력을 키우셔야 돼요. 예. 8시 반에 졸리는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예, 지금 있는 직장이라도 잘 유지해가지고 그죠, 환갑 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최상의 목적이지 뭘 더 할 수가 없어. 비하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 체력이 받침이 안 되면은 공부가 안 돼요. 아시겠죠? 예, 토익 공부도 안 되고 세무사 공부처럼 1년, 2년, 3년, 4년 그죠, 이렇게 몇 년 보고 하셔야 되는 공부는 뭐 더더욱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하다가 좀 피곤하시다, 그죠? 그럼 뭐 일어나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예. 아니 뭐 볼펜으로 막 이렇게 막 손을 찔러가면서 한다 그래도 전부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예, 중요한 거는 하여튼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예, 오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제가 불쌍해서 한 푼 적선해 주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 그죠? 예. 돈이라는 게 다 적당하게 다 그 가치를 하셔야지. 예. 와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얻어가는 건 하나도 없고, 그죠? 그럴 거면 저 속초 가서 물에나 먹고 오는 게 낫지. 그 돈 가지고, 그죠?